안녕하세요. 주식 차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주 한 주 동안 국내외 증시에서 꼭 체크해야 할 주요 일정들을 차분하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연준의 금리 방향과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더 이상 자동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6년 금리 인하 횟수도 1회로 줄이며 이제는 지표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16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6%를 넘을지가 관건이고 같은 날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18일 발표되는 11월 CPI도 중요합니다. 물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지 더 늦춰질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래 제품 가격 인상은 HBM 중심의 생산 구조로 인해 범용 메모리 공급이 줄어드는 공급 주도형 사이클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확인할 이벤트가 17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실적 자체보다는 마진 개선, HBM 비중, 고객사 재고 상황이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번 주는 지표가 금리를 결정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 사이클 위치를 보여주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신규 상장과 공모 청약이 줄줄이 이어지고 조선과 방산, 바이오, AI, 우주산업까지 테마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 유럽 주요 경제 지표까지 동시에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일정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고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라오스 국가주석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외교 일정이긴 하지만 단기 매매로 연결되는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는 굳이 움직이기보다는 한 주 전체 방향을 점검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즉 일요일은 관망 구간이고 시장 준비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주가의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15일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가 몰려있는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먼저 TMC 신규 상장입니다. 선박용, 광통신 케이블에 특화된 케이블 제조업체 TMC가 15일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 확정 공모가는 9,300원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610만 주, 상장 예정 주식수는 약 2,400만 주,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기업 내용을 보면 선박용 케이블 시장에서 상선용과 해양용 케이블을 모두 다루고 있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사모, HD 현대미포조선 같은 HD 한국조선해양 계열 조선소,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조선 업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케이블 사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통신 인프라 시장을 목표로 해외 확장을 진행 중인데 특히 북미 시장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글로벌 커넥터 업체인 엠퍼놀사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대 주주는 KPF입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이슈는 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입니다. 한국거래소가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였는데 앞으로는 차등 요율제로 바뀌어서 메이커, 즉 지정가 주문 거래에는 0.00134%, 테이커, 즉 시장가 주문 거래에는 0.00182%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소 점유율을 위협하자 나온 대응이라는 해석이 많고요. 이로 인해 두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이슈는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거래량 증가, 증권사 수익 구조 변화, 시장 구조 변화 쪽으로 천천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국방특별수사본부 출범입니다. 국방부가 12월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군 불법행위를 수사할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합니다. 특수본은 12월 14일부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내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나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자체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와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런 정치 국방 이슈는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 이슈입니다. 카카오는 이르면 12월 15일부터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 모습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격자식 피드 형태로 친구 탭을 개편했다가 이용자 불만이 이어졌고 결국 석 달 만에 다시 친구 목록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차 업데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자마다 반영 시점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카카오 주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용자 반응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합병 관련 이슈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날 합병 신주가 상장됩니다. 동시에 HD 현대미포는 2025년 12월 15일 상장 폐지되고 기존 HD 현대미포 주권은 합병 신주로 발행되는 HD 현대중공업 주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됩니다. 이런 합병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수급과 지수, 구성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 흐름을 보실 때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리브스메드 공모청약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에 사용되는 복강경 수술기구. 개발 제조업체 리브스메드가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44,000원에서 55,000원이고 총 공모 주식수는 247만 주입니다. 기업은 대표 제품으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제품은 상하좌우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90도까지 확장할 수 있어 체내에서의 움직임이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직경도 5mm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복강경 수술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혈관봉합기, 수술용 스테이플러, 3D4K, 복강경 카메라 시스템 LIVS-CAM 수술 로봇 스타크까지 개발 중입니다. 의료기기와 로봇, 바이오가 결합된 테마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일정실업 변경상장입니다. 일정실업이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거래 정지 후 이날 변경상장합니다. 발행 주식 총수는 120만 주에서 600만 주로 늘어납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 가치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 변화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글로벌 경제 지표도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가 발표되고 유로존에서는 10월 산업생산, 중국에서는 11월 실업률과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특히 중국 지표는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나 원자재, 글로벌 경기 민감주 흐름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핵심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조선과 방산 쪽으로 수급이 붙는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시장 자금이 얼마나 몰리는지를 관찰하는 날입니다. 다만 신규 상장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매는 이번 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아크릴 신규 상장입니다. AI 익스피리언스, 즉 AX 인프라 전문 업체 아크릴 이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고 확정 공모가는 19,500원입니다. 아크릴은 AI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조나단과 의료 특화 AI 플랫폼 나디아를 주요 제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AI 인프라와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상장 첫날 수급과 테마 반응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와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여기에 틱톡 금지법 유예 기한 종료도 겹쳐 있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히 한 기업 문제를 넘어서 미중 갈등, 글로벌 플랫폼 규제, 기술주 심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 흐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 협약 첫 교섭에 들어갑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과 기본급 인상 등이 주요 쟁점으로 알려져 있고 매주 화요일마다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형주인 삼성전자 관련 노사 이슈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외에도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KT 차기 대표이사 결정 이슈가 있고
충북 오송에서는 2025 오송 첨단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바이오와 AI 융합 사례도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10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가 발표되고 리브스메드 공모청약은 이날까지 이어지며 코엘 패션은 상호를 로젠으로 변경합니다. 미국에서는 주간 ADP 취업자 변동 지표도 발표됩니다. 이날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AI와 바이오는 단기 반응만 확인하고 대형주가 방향성을 잡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테마에 흥분해서 종목을 늘리는 날이 아니라 시장 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제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우주산업 서비스 제공업체로 초소형 인공위성의 개발과 제작, 운용부터 인공위성, 데이터 분석 서비스까지 우주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16,500원이고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적외도 초소형 위성 플랫폼 양산과 고빈도 지구 관측 영상 확보, 그리고 영상 기반 분석 서비스가 핵심 사업입니다. 이미 스페이스 팰컨 9 로켓을 통해 초소형 위성 원웨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쿠팡 침해 사고 청문회가 열립니다. 또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 발사체 한빛 나노를 브라질,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우주 테마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날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익 실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 종목은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대응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반도체는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날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전체를 통틀어 변동성이 가장 커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알지노믹스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업체로 항암, 알츠하이머병, 유전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번 CPI는 금리와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 발표, 유로존 ECB 기준금리 결정, 영국 BOE 기준금리 결정,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까지 겹쳐서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가 집중된 날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의 선도함 건조업체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가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방산 사업인 만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관련 이슈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미파이브 공모청약이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미파이브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로 반도체 설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날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날이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날입니다. CPI 발표 전후에는 방향성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결과를 예측해서 베팅하는 매매는 이번 주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정리의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제공 시 기한이 있고 11월 생산자물가지수 PPI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세미파이브 공모청약도 이날까지 이어지고 미국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유로존 경상수직, 독일 PPI, 일본 CPI, 그리고 BOJ 회의 2일차 일정이 이어집니다. 금요일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의 마지막 날에 무리한 신규 진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사실상 중국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신호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주 아시아 증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월요일 갭 상승이나 갭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주는 신규 상장과 공모 청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조선과 방산, 바이오, AI,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테마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주간입니다. 여기에 미국 CPI와 각국 금리 결정, 중국 주요 지표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단기 뉴스에 휩쓸리기보다는 어느 섹터로 자금이 모이는지, 수급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장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장입니다. 일정도 많고 테마도 많고 재료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장일수록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상장과 이벤트 종목은 추격하지 않는다. 둘째, 뉴스보다 수급을 먼저 본다. 셋째, 큰 변동성 앞에서는 포지션을 줄인다. 특히 미국 CPI와 각국 금리 이벤트, 그리고 KDDX 같은 대형 정책 결정이 겹쳐 있는 만큼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한 주 수익을 다 반납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많이 버는 장이 아니라 잘 지키는 장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고 매매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투자가 필요한 주간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남겨두고 움직입니다. 이번 주에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 계좌를 지키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차트였습니다. 이번 주도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